자, 솔직하게 한번 가보자. 지금 이 영상 누른 사람 중에 계좌에 2차전지 한 종목쯤 물려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만들어도 알아. 거의 다잖아. 2023년에 이거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반토막. 아니, 반의 반토막. 그래서 에이, 어차피 물린 거 존버다 하고 앱을 지웠는데 가끔 들어가 보면 여전히 파란불이지. 자, 그래서 내가 먼저 결론 하나만 흘릴게. 2차전지 바닥 신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리튬을 봐.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보고 있어. 주가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올랐네 빠졌네 이리이리 하는데 그건 신호가 아니라 결과거든. 그럼 리튬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느냐? 그리고 그거 말고 같이 봐야 할 신호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너는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그 숫자들을 통과한 예시 종목 분류표까지 화면에 박아줄게. 다음 영상으로 안 미뤄? 오늘 다 푼다. 자, 그럼 가보자. 내 이름은 닉이야. 난 2차전지 사이클이랑 바닥 신호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2차전지에 물려서 매일 계좌만 들여다보며 팔까 말까, 더 살까 말까 그 무한 루프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게 나한테 다음 영상도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신호거든. 오늘 우리가 가져갈 건 딱 세 묶음이야. 하나,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지 보는 온도 계약. 둘, 실패 확률을 낮추는 매수 기준 세 가지. 언제, 뭘, 얼마나 사느냐. 셋, 아까 약속한 체크리스트로 걸은 예시 종목 분류표. 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그리고 마지막엔 지난번 조선주 영상에서 했던 그 얘기. 기준 없는 투자는 도박이고 기준 있는 투자가 결국 이긴다는 그 얘기를 2차전지로 다시 한번 증명해줄게. 준비됐지? 자, 봐봐. 사람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이니까 그냥 묻어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 말 절반만 맞아. 그리고 절반이 틀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린 거야. 사실 말이야,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랑 내 주식이 오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비유 하나 들어볼게. 2000년대 초 인터넷. 다들 이게 세상을 바꾼다 그랬지? 맞았어. 진짜 바꿨어. 근데 그때 닷컴 버블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회사가 멀쩡히 살아남아도 본전 오는데 10년 넘게 걸린 경우가 수두룩했어. 산업은 이겼는데 투자자는 진 거야. 2차전지도 똑같아. 전기차가 세상을 바꾼다?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산 가격이 정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숫자로 보여줄게. 2차전지의 핵심 원료, 탄산 리튬, 하얀 석유라고 불리거든. 2022년 11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약 60만 위안까지 치솟았어. 역사상 최고가. 바로 그 광기의 꼭대기에서 2차전지 주가도 같이 폭발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리튬 가격이 거기서 쭉 미끄러져서 한때 톤당 8만 위안 미까지 빠졌어. 고점 대비 거의 7분의 1, 8분의 1 토막. 원료 가격이 8분의 1이 됐는데 그걸 파는 회사 주가가 멀쩡할 수 있겠어? 없지. 그래서 다 같이 무너진 거야. 결론이 뭐냐? 2차전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이클로 사는 거야. 원료가 바닥을 다지고 수요가 살아나고 돈 흐름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을 잡아야 해. 그 변곡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세 가지 지표를 하나씩 까볼게. 첫 번째 지표. 아까 미리 흘린 그거? 탄산 리튬 가격이야. 사이클의 시작은 거의 항상 여기서 출발해. 왜냐? 양극재 회사의 매출이랑 마진이 리튬 가격에 직접 연동되거든. 자, 봐봐. 여기서 진짜 재밌어진다. 2026년 들어서 리튬 가격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어.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기준으로 2026년 봄에 탄산 리튬이 킬로그램당 19달러대까지 올라왔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거든. 불과 1년 전엔 10달러 안팎이었는데 거의 2배가 된 거야. 중국 현물 시장으로 봐도 2026년 1월에 톤당 18만 위안을 넘기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근데 닉이 강조하고 싶은 건 와, 올랐다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바닥의 모양이야. 쉽게 설명할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칼처럼 쭉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어느 지점에 와서 더 안 떨어지고 옆으로 기는 거. 이걸 횡보라고 해. 리튬은 지금 후자에 가까워. 톤당 8만 위안쯤 되면 원가 비싼 광산들이 줄줄이 적자라 문을 닫거든. 실제로 미래에셋 리포트를 보면 계획됐던 리튬 프로젝트의 약 40%가 멈추거나 미뤄졌다고 나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그 밑으로는 잘 안 빠져. 이게 바로 가격 하방이 지지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야.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탄산 리튬이 톤당 8만에서 12만 위안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 그러니 체크포인트는 단순해. 리튬이 박스권 위쪽을 뚫느냐, 다시 아래로 새느냐. 이를 뚫으면 업황 개선, 아래로 새면 다시 구조 조정. 이 기준 하나만 매주 체크해도 너는 상위 10% 투자사야. 사람들이 리튬 차트를 안 보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야.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 손해가 진짜가 되니까. 근데 외면한다고 손실이 사라지진 않잖아. 매주 5초 리튬만 확인하는 습관이 그 공포를 정보로 바꿔줘. 두 번째 지표.
전기차가 실제로 얼마나 팔리느냐. 당연한 얘기 같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전 세계 공통이 아니라는 거야. 캐즘. 신기술이 대중화되기 직전에 잠깐 수요가 멈칫하는 구간. 그동안 2차 전지 주가를 짓눌렀던 공포의 단어지. 근데 자 봐봐. 지역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 유럽. 탄소 배출 규제가 빡세져서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해. 2026년 들어 판매가 2자릿수로 늘었어. 중국. 신차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전기차야. 성장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에서 2자릿수 성장 중. 미국. 자, 여기가 문제야.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진짜로 꺾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캐즘의 공포는 사실상 미국 한나라 얘기에 가까웠던 거야. 침투율로 보면 더 명확해. 글로벌이 27%를 넘었고 중국 52%, 유럽 31%, 한국 21.8%, 북미만 12.6%로 확 났지? 그래서 체크할 거. 유럽이랑 중국 판매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바닥을 찍는가. 콕스 오토모티브 같은 곳은 미국조차 2026년에 10에서 15% 다시 늘 수 있다고 봐. 미국이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두 번째 신호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야,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미국 비중 크잖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아, 날카로워. 그래서 뒤에 종목 고르는 파트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정확히 답해줄게. 일단 기억해.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옛날 뉴스, 어디서 팔리느냐가 지금 뉴스야. 세 번째 지표. 더 큰 그림, 거시환경. 환율이랑 금리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전지는 대표적인 성장주거든. 지금 버는 돈보다 미래에 벌 돈을 보고 사는 주식이야. 쉬운 비유. 금리는 미래 돈의 환율이라고 생각해봐. 금리가 높으면 먼 미래에 벌 1억보다 지금 손에 쥔 5천만 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땐 미래 가치로 먹고 사는 성장주가 찬밥 신세가 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미래에 벌 돈의 가치가 다시 커져. 돈이 성장주로 슬슬 돌아오는 거지. 지난 몇 년 2차 전지가 고생한 데는 고금리라는 역풍도 크게 한몫했어. 그래서 체크할 거. 금리 방향이 인하 쪽으로 트는가.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건 성장주 전체에 부는 순풍이야. 그리고 환율.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수출 기업이잖아. 원화가 적당히 약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수출 채산성에 도움이 돼. 단, 너무 급하게 출렁이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보는 게 포인트야. 자, 정리하자. 하나, 리튬 가격. 박스권 리를 뚫느냐. 업황의 온도계. 둘, 전기차 판매. 유럽이랑 중국이 살아있고 미국이 바닥 찍느냐. 수요의 엔진. 셋, 환율과 금리. 금리 인하라는 순풍이 부느냐. 돈의 흐름. 이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진짜 변곡점이야. 하나만 보고 들어가지 마. 세 개를 겹쳐봐. 좋아, 언제를 봤어? 이제 어떻게? 지표가 좋아도 사는 방법이 틀리면 똥 물려.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제발 한 번에 다 사지 마. 사람들이 왜 몰빵할까? 심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싶어서야. 나눠 사면 우유부단한 것 같고 한 방에 사야 나는 이 종목을 믿는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시장은 네 확신에 관심이 없어. 수학으로 보여줄게. 실제 금액으로. 여기 1,000만 원이 있어. 어떤 양극재 종목을 10만 원에 사고 싶어. 케이스 A, 몰빵. 10만 원에 100주, 1,000만 원 한 번에. 주가가 8만 원으로 빠지면 평단가 그대로 10만 원. 평가 손실 마이너스 200만 원. 더 살 돈은 0원. 기도만 하는 거야. 케이스 B, 4분할.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에 250만 원씩. 평단가가 약 8만 5천 원이야. 같은 8만 원 구간에서 A는 마이너스 20%인데 B는 마이너스 6% 수준. 손실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 게다가 B는 실탄을 남겨서 진짜 바닥에서 더 담을 수도 있어. 같은 종목, 같은 돈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 언제 다음 분할을 넣냐고? 팁 하나. 거래량을 봐. 한참 흘러내리던 하락 채널을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큰 거래량과 함께 위로 뚫는 날이 와. 그게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살 사람이 들어온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가격만 보지 말고 그 가격을 만든 거래량을 같이 봐. 두 번째, 2차 전지라고 다 같은 2차 전지가 아니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순서야. 보통 소재, 그 다음 셀, 그 다음 장비 순으로 온기가 퍼져. 리튬이 먼저 살아나면 소재가 뛰고, 수요가 확인되면 셀이 따라오고, 증설이 재개되면 장비가 마지막에 와. 자, 그리고 약속했지? 종목을 화면에 박아준다고. 다음 영상으로 안 밀어? 체크리스트로 걸은 예시 분류표 지금 화면에 띄울게. 양극재 소재 그룹, 배터리 셀 그룹, 그리고 장비 그룹.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각 그룹이 무엇에 민감한지 사이클상 어떤 순서인지 정리해놨어.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니기 사라고 찍어주는 게 아니야. 이 체크리스트로 분류하면 이런 칸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예시일 뿐이야. 최종 판단은 내 몫이고.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우리 배터리 회사들 미국 비중 커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여기 반전이 있어. 요즘 셀 회사들이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야. ESS,
전력을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 시장이 폭발하고 있거든.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으니까 거기 전력을 공급할 ESS 수요가 같이 터져. 실제로 2026년에 국내 셀을 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조단위 ESS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나왔어. 전기차 캐즘으로 빠진 매출 구멍을 ESS가 메우는 거야. 그래서 셀을 볼 땐 전기차 말고 ESS 같은 두 번째 성장축이 있나를 꼭 같이 봐.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안 지켜지는 거. 닉은 솔직한 사람이니까 반대편도 말해줄게. 증권가 일부에서는 2차 전지의 진짜 추세적 반등, 그러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보기도 해. 지금이 바닥 다지는 구간인 건 맞는데 그 바닥이 생각보다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거야. 미국 수요 둔화나 유럽 점유율 경쟁이 길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야. 그래서 두 가지를 미리 정해놔. 하나, 비중 조절의 원칙.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종목, 한 섹터에 몰빵하지 마. 2차 전지는 내 주식 자산의 최대 20%까지만 선장을 정해두는 거야. 그래야 길어져도 멘탈이 버텨. 둘, 시나리오별 대응. 매수하기 전에 미리 적어놔. 리튬이 박스권 하단을 깨거나 내가 정한 손실 한도에 닿으면 미련 없이 비중을 줄인다. 손절이든 비중 축소든 그 기준을 사기 전에 정하는 게 핵심이야. 물리고 나서 정하면 절대 못 지켜. 그땐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 사람들은 손절을 실패의 인정으로 봐서 못해. 근데 고수들은 손절을 다음 기회를 위한 총알 보존으로 봐. 똑같은 행동인데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평생 투자 인생을 갈라. 자,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게. 이 마지막 구간이 핵심이니까 절대 끄지 마.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지표. 하나, 리튬 가격이 박스권 1을 뚫는가. 둘, 유럽이랑 중국 전기차 판매가 살아있고 미국이 바닥을 찍는가. 셋, 금리 인하라는 순풍이 부는가. 실패를 줄이는 매수 기준 세 가지. 하나, 한 방에 사지 말고 나눠 사라. 거래량 터질 때 추가. 둘, 소재, 셀, 장비 순서를 기억하고 ESS 같은 두 번째 성장축을 봐라. 셋, 사기 전에 비중 상한과 손절 기준을 정해놔라. 그리고 오늘 화면에 박아준 예시 분류표 캡처해놔. 다음에 종목 볼 때 이게 소재냐, 셀이냐, 장비냐, 지금 사이클 순서상 어디냐를 그 표 위에 얹어보는 거야. 그게 느낌을 기준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야. 지난번 조선주 영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지? 기준 없는 투자는 도박이고 기준 있는 투자가 결국 이긴다. 조선주도 그랬고 2차 전지도 똑같아.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야. 기준 없이 시장에 들어가는 내가 무서운 거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너는 느낌으로 사던 사람에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 그 차이가 3년 뒤 내 계좌를 완전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거라고 닉은 진심으로 믿어. 마지막으로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가 생각하는 2차 전지 반등의 첫 번째 신호는 뭐야? 리튬 가격? 전기차 판매량? 아니면 금리? 댓글로 딱 하나만 적어줘. 닉이 다 읽고 좋은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 이 질문은 고정 댓글로도 남겨둘게. 거기 답글로 달아줘도 좋아. 오늘 영상이 내 계좌에 단 1%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은 닉한테 진짜 큰 힘이 돼. 너의 클릭 한 번이 닉이 밤새 차트 보면서 영상 만드는 원동력이거든. 자, 그럼 기준 있는 투자자로 다시 만나자. 나는 닉이었어. 잘 있어.